네, 2023년 5월 15일 이정훈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요술, 그 요술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 같습니다. P2E 업체의 로비를 밝힐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5월 15일 서울 남부지검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곳은 모두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거래했던 곳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및 출처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래를 보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김남국 씨가 뭐가 문제인지 이제 본인도 밝히겠다 그랬는데 이제 밝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밝혀졌어요. FIU가 왜 검찰에 김남국 씨의 거래가 이상하다라고 넘겨줬는지. 보통 많은 거래가 있는데 다 내버려 두는데 보통 약간 이상하다 해서 봐서 넘긴 게 4%가 안 된답니다. 총 거래에. 왜 김남국 씨의 거래는 아주 드문, 확률로 보게 되면 100분의 4, 50분의 1, 100개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수상한 거래가 됐느냐. 지난해 1, 2월 코인 거래소 빗썸에 보유하고 있던 김남국 씨 전자지갑에서 위믹스 80여만 개를 업비트에 개설된, 그건 다른 거래소입니다. 업비트에 개설된 김남국 씨 전자지갑으로 김남국 씨가 이체했습니다. 이게 이체를 받은 업비트 측에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래다. 이런 건 다 AI로 판단하죠. 이들도 이런 걸 다 숨겨줘 그러면 나중에 다치니까 뭐 자동으로 탁탁 걸리게 해놓고 그게 있으면 띄우죠.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했고 FIU 역시 딱 보니까 이건 이상하다라고 해서 검찰에 넘겼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자료를 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법원이 지금 법원 대표가 누군지 잘 아시죠? 2번이나 압수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김남국 씨에 대한 보도가 터져나오고 김남국 씨가 한 행위가 야 이거 상상을 초월하고 로비가 있구나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법원이 드디어 3번째 청구한 영장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행을 해서 그의 거래 내역을 압수해 갔습니다. 분석이 들어가겠죠. 자, 근데 바로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바로 하루 전날 이 김남국 씨 민주당을 탈당했죠. 민주당에서 뭐 쇄신 의총을 열어서 이럴 수 없다 김남국 성토하려고 그러니까 싹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그가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아주 아삼역으로 가까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나는 억울해 그랬습니다. 다른 언론은 안 만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빼박도 못하는 게 있죠. 뭐 국회 상임위에서 자기가 질의도 하고 뭐 하던 중에 잠깐 나가가지고 코인 거래하고 온 거, 그거는 국회 TV하고 요 거래한 시간이 다 정확하게 찍혀있죠. 그걸 대비하면 바로 나오죠. 그걸 거짓말하면은 진짜 이 사람이 했던 거는 모든 게 거짓말로 의심받게 되죠. 네. 안성에서 국회의원 나왔을 때는 구멍 뚫린 신발을 신고 다닌다. 그리고 한 푼 줍쇼 해서 자금을 정치자금을 받았던 사람이 뒷구멍으로는 이렇게 재산 신고도 하지 않은 돈으로 보인 금액을 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김어준의 유튜브에 나가서 일단 인정한 거는 상임위 활동 질의하고 뭐 하는 와중에 코인 거래한 거는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을 때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 오리바물을 내밀죠.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어준 씨가 얼마나 거래했냐 그랬더니 너무 소액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 천 원 정도? 그리고 금액이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거 중요하지도 않는 건데 왜 국회 질의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거래하고 와.
주식거래 해보셨습니까? 저도 좀 해봤어요. 그거 막 주식거래 조금 하다 보니까 신경 쓰여 그거 해야 되는데 시간 막 변하고 마지막 3시쯤 됐을 때 정신이 글로 팔리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쇄신 의총을 열어갖고 김남국 조사를 계속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탈당했는데, 탈당하는 걸 이재명이 발표했는데 이거 다 헛소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전 의원들이 가상화폐 갖고 있는 전수조사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채택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 가장 수상한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 중앙대학교 가상융합대학 학장이면서 한국게임학회 회장인 위정현 교수가 조선일보에 쓴 실론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게임학회 회장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다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조선일보에 투고한 글의 제목은 당시 나는 민주당의 게임 특보 단장이었다. P2E는 그렇게 내가 반대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허용을 발표했다. 국회와 P2E 업계는 이익공동체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폭발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그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에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죠. 각각의 경제라고 하는 건 이익 집단끼리 서로 경쟁하는 건데 거기서 하다 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된다. 조정되죠. 네. 수요 공급 법칙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근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맞는데 거기에 로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고 또 사회를 무너뜨리는 쪽으로도 수요 공급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런 건 잡아내야죠. 그래서 이제 이 완전 자유경제에서 이렇게 제재가 들어가는 경제로 바뀌는 거죠. P2E라는 거는 Play to Earn, Play to Earn을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 벌기 위한 놀이죠. P2E on. 그런 P2E 게임을 합법화하는 거. 돈 벌기 하기 위한 게임을 합법화하자는 겁니다. 그 합법화는 위메이드, 아까 이제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다가 업비트로 옮겼던 그 위메이드 같은 P2E 업계의 수건 사업이다. 네. 그 돈 버는 게임을 합법화하는 게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정현 학장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면은 바다 이야기 사건이 있죠. 10년 전이면 2013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때 도박 문제 때문에 게임법 32조에서 환전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분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바다 이야기에 의해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된 적이 있기에 게임법 32조에서 환전을 금지하고 있다. 바다 이야기라는 슬롯머신 게임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도박에 빠진 것이다. 그때 후유증으로 신설된 게임법 32조의 환전 금지 조항은 P2E 업체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네. 환전 금지를 푸는 게 이들의 소망상이었죠. 그때 이 위 교수가 이끌던 게임 학회라 그랬나요? 한국 게임 학회. 우리 학회는 청소년판 바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P2E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렇지. 청소년들이 또 도박에 빠지면 안 되니까 이 환전 금지를 바꾸자는 거를 반대했었죠. 이정원 필자가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인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전문가 자문 조직인 특보단에서 P2E는 위험한 폭탄이라는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P2E 게임 허용이라는 단어가 튀어났다. 이재명 후보는 유튜브에 출연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P2E 반대는 쇄국 정책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 특보단이 경안을 금치 못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부랴부랴 국회에서 특보단 정책 토론회를 열어 P2E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은 대선 자금 NFT 모금을 발표했다. P2E를 NFT 게임, 블록체인 게임 등의 단어를 써가며 P2E를 NFT 게임, 그 다음에 블록체인 게임 등의 단어를 쓰면서 마치 첨단 기술 기반 게임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던 P2E 업체에게 엄청난 호재였다. 발표 후 유력수는 10%나 올랐다. 이렇게 유 교수가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제 이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한국게임학회도 조사를 받죠. 이재명 캠프가 다 조사를 받게 되면 유 교수도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컨페스 자백을 한 걸 수도 있고 나는 반대했다. 반대한 게 있다 그랬죠. 아까 국회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미리 이렇게 방어막을 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분도 이재명 캠프에 뛰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캠프에서도 사실은 이쪽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고를 한 의도가 뭐냐 조금은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여기 나오는 것만 봐도라도 김남국 로비 받았구나 라는 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로비 대상에는 이재명도 포함되는구나. 그래서 이재명이 김남국 탈당을 스스로 먼저 발표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김남국 씨가 한 푼 줍쇼 하면서 뭐 구멍난 운동화 신고 다니고 선거운동하고 워낙 안성이죠. 안산이죠. 안산은 호남사가 세니까 뭐 호남 사람 세워놓으면 민주당이 무조건 당선이 됐는데 이게 김남국의 요술이지. 그래놓고 당선되고 나서 허름한 척하고 나서는 P2E 업계의 로비 앞잡이를 띄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안산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을 당선시켜 주겠죠. 그게 요술이지 뭐. 김남국의 요술이 드러날지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